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Q7입니다. Q7의 2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국내 시판 중인 모델인데요. 시승할 트림은 아우디 Q7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이 되겠습니다. V6 3.0 디젤 직분사 터보 엔진을 적용을 했고요.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최고 출력 231마력의 출력을 내는 대형 SUV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지난번에 시승을 했던 아우디 Q8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요. Q8과 비교해서는 좀 더 길고 좁고 높은 체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형 SUV만큼 상당히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죠. 루프렉을 적용을 하고 있고 아우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는 285/452R 20 사이즈의 타이어가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죠. 판매 가격 9,662만원에 책정된 아우디의 대형 SUV Q7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실내는 7인승으로 구성하고 있죠. 도어를 열어보면 지금 시트를 다 접어놨습니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 뒤로 2열 3열 시트를 다 접어놨는데요. 기본 적재 공간은 740리터가 되죠. 그래서 시트를 다 접었을 때는 1900리터가 넘는 적재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3열 시트는 버튼으로 펼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죠. 버튼을 눌러서 3열 좌우 시트를 각각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뒤쪽에도 보면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통해서 접을 수가 있는 거고요. 2열 시트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3열 시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시트가 이렇게 접혀져 있다고 치죠. 그러면 시트를 접고 이렇게 2열 시트를 이렇게 세워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이로 3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렇게 2열 시트를 접고 제껴서 3열 시트로 들어오는 충분한 통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3열 시트에 들어 앉았습니다. 그렇게 공간이 좁다. 3열 시트 아무래도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죠. 3열 시트, 2열 시트를 제대로 세팅을 하면 이런 공간들이 될 텐데요.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2열 시트를 조절을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시트를 완전히 뒤로 민 겁니다. 그리고 좌측 시트는 좀 앞으로 당겼고요. 그래서 제일 뒷 시트, 2열 시트를 제일 뒤로 민 공간으로 가서 앉아보면 이런 정도 공간이 되는 거죠. 무릎이 시트에 딱 끼듯이 맞닿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2열 시트를 어느 정도 앞으로 밀어놓고 앉게 되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2열 시트 상당히 높다 싶고요. 마치 갇힌 듯한 그런 느낌, 약간의 답답함을 속일 수는 없네요. 그래도 Q8과 달리 지붕 루프를 끝까지 좀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요. 머리 윗공간은 손바닥 2개 겹쳐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 압박감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자, 왼쪽으로 컵홀더가 있을 뿐이고 뭐 별다른 편의장치는 없습니다. 3열 시트를 위한 룸램프, 실내등이 들어와 있고요. 조명이 있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D필러 안쪽으로 이렇게 3열 시트를 위한 안전띠가 들어와 있죠. 안전띠는 이렇게 클립이 2개가 있죠. 이쪽에 일단 체결을 하고요. 체결을 당겨서 왼쪽으로 다시 체결을 하면 3점식 안전띠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딱 정확하게 몸을 잡아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띠도 덜렁거리지 않게 수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홈 안에 딱 집어넣을 수 있게, 그래서 안전띠가 덜렁거리지 않도록 잘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3열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2열로 가시죠. 앞으로 갑니다. 네, 2열 시트에 옮겨 앉았습니다. 3열에 제가 앉았을 때 시트가 이 상태였거든요. 이 정도로 앞으로 당겨서 3열에서도 최소한의 필요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할 때
2열 시트는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무릎 앞으로 그렇게 공간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제한된 공간을 2열과 3열이 서로 공유한다, 나눠서 쓴다 라고 할 때는 이 정도도 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2열 시트는 다시 뒤로 쭉 밀면 이런 정도 공간 확보하게 됩니다. 등받이도 좀 더 누일 수가 있고요. 자, 좀 더 편하고 여유 있는 자세와 공간 확보하게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머리를 아주 편하게 잘 받쳐주네요. 자,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는데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죠. B필러의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센터 콘솔 뒤로도 송풍구가 있어서 비교적 쾌적한 실내 공기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도어 트림에는 이런 고급 원목 장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도어 그립, 도어 손잡이는 크롬 재질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죽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시트는 뒤로 완전히 누이면 이런 정도, 그리고 세우면 이건 좀 딱 세웠을 때 거의 직각 갓 전입본 이등병의 자세가 이러겠죠. 아마 이런 정도 자세 취할 수 있을 테고요. 뭐 편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뒷좌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 제 손바닥 높이 정도로 센터 터널이 센터 터널이 비교적 그래도 넓게 배치를 했어요. 좀 옹색한 자세지만 센터 터널 위로 두 발을 올려놓고 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뒷좌석 가운데 자리 좀 높게 솟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이 시트는 그렇지 않네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좌우 시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높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된다는 점만 빼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싶습니다. 머리 위로도 공간 충분하죠.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아래 좌우 별도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잿더리 도어 트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측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가잭 들어와 있죠. 흡연에 좀 더 관대한 독일차의 특성,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잭과 별도로 왼쪽에 별도의 전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2V 전원구를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개의 시트가 제각각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따로 접을 수 있고요. 이 시트도 따로 접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좀 더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시트 배열이다 라는 얘기고요. 지붕에 보면 아주 넓은 선루프 배치되어 있어서 탁 트인 공간, 그런 개방감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로 램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켜고 끄고. 자, 2열 시트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도어의 느낌이 참 좋습니다. 문을 닫을 때 묵직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해지고요. 또한 도어를 살짝 걸쳐만 놔도 소프트 클로징 기능을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창문을 닫는 작업을 마무리해 줍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고해상도 모니터로 구성한 버추얼 콕핏 플러스고요. 그리고 센터페이시아의 2개의 모니터, 듀얼 터치 스크린으로 정보 표시창들을 구성을 하고 있죠. 버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왼쪽에 도어 트림에 이제 몇 개의 버튼이 있고요. 센터페이시아에는 4개의 버튼만 있는 거죠. 상당히 어떤 그 버튼들, 쓸데없는 버튼, 쓸데없지는 않겠죠. 어떤 그 대부분의 기능들은 아우디의 MMI 시스템, 멀티미디어 인포메이션 시스템 안으로, MMI 시스템 안으로 집어 넣었고요. 엔진 스타트 스톱,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버튼, 오디오 볼륨 조절 버튼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이 아우디 MMI 시스템, 듀얼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된 아우디 MMI 시스템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계기판 구성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전체로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에어컨과 에어컨 운전석 통풍 시트가 가동 중이다. 그래서 연료, 에너지를 일부 잡아먹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계기판 형식을 달리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열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는 이런 계기판 구성입니다. 자, 음성 명령 시스템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헤이리 마을,
내비게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핫동로 401호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회, 이, 리. 손글씨로도 내비게이션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재미있죠? 스티어링 휠은 몇 바퀴 도나요? 하나, 둘, 약 2.8회전 합니다. 3회전이 채 안 되는 스티어링 락투락 조향비로 조절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얼 액티브 스티어링 기능은 없고요. 조금 큰 덩치지만 민첩한 조향 반응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들 시프트 좌우로 들어와 있고요. 왼쪽 아래 주행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거리 조절,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차간거리 조절하고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비 표시하는 부분의 끝에 배터리 표시가 되어 있죠. 충전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차 역시 48V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비 표시를 해주는 스티커에 보면 하이브리드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이 차를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이를테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왜 하이브리드 혜택을 받지 못하냐, 뭐 이런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차를 하이브리드로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고요. 소비자들이 어쩌면 잠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비 표시는 하이브리드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이브리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내연기관 V6 3.0 TDI 디젤 직분사 터보 엔진을 적용한 디젤 엔진 차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듀얼 터치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요. 윗부분은 여러가지 기능들, 아랫부분에는 이제 공조장치, 그리고 다운힐 컨트롤, 모니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부분들을 아래 모니터에서 적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싱크온,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좌우에서 이렇게 모아주면 싱크가 됩니다. 그리고 분리해주면 싱크 오프가 되는 거죠. 좌우 별도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홈에 보면 뭐 쭉 있는데 내비게이션, 차량, 먼저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이런 기능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에코 모드가 없습니다. 48V 배터리 시스템까지 적용을 했는데 이상하게 효율, 에코 모드가 없다라는 얘기죠. 에피션시 모드가 없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단도직입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프리미엄 에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기의 질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관리를 해서요, 좀 더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뒷부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조명 및 시야, 컬러, 이런 많은 컬러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개의 컬러가 준비되어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와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죠. 최대로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별 설정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거리 경고 시스템, 차간거리, 아우디 프리센스, 아우디 프리센스 360 들어와 있는데요. 자, 시스템 한도 내에서 라는 말이 앞에 들어오죠. 시스템 한도 내에서. 이 차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100% 믿고 의지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아 있는 거죠. 아우디 프리센스, 차가 출발할 때 시속 10km 미만의 속도에서 전후 좌우에서 좌회전할 때 만약에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제동에 개입을 합니다. 이 교차로 같은 데서 이용을 하겠죠. 정지했다가 출발해봤는데 대항차와 부딪힐 위험이 있다고 할 때 제동에 개입하는 거죠. 또는 후진할 때 뒤에서 다가오는 차들, 측면에서 다가온 차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경고를 해줍니다. 레이더 센서를 이용을 해서 후방과 측면의 차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자, 아우디 프리센스고요. 사이드 어시스트도 있죠.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은 내리려고 할 때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가 있을 때 내리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주고 도어 락,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식 권장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동원해서 차를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상당히 깨끗해요. 고해상도여서 정보를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모니터 아래로 변속 레버가 들어와 있죠. 손을 딱 갖다 대면 손 안에 딱 들어오는 변속 레버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내리면 S모드가 되죠. 좀 더 적극적인 운전을 할 때는 S모드의 다이나믹 조합으로 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진을 하면 후진 기어를 넣으니까 카메라가 활성화되죠. 이렇게 3D로 차의 전후 좌우를 입체감 있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앵글로 차의 앞, 뒤, 좌우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위로 갖다 대면 이렇게 휴대폰 알림 신호, 휴대폰 충전 중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무선 충전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센터 콘솔 깊이는 뭐 이렇다 할 깊이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고요. 따로 어떻게 더 뚜껑을 더 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어서요. 많은 물건을 수납하는 기능성은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 뚜껑을 좀 더 앞으로 끌어내서 편하게 팔받침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겠네요. 위에 보면 SOS 버튼이 있죠. 뚜껑을 눌러서 내려서 누르면 SOS 콜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긴급 지원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겠죠. 터치, 손가락 터치로 램프를 작동을 시킬 수 있네요. 시트는 몸을 아주 느슨하게 받쳐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옆으로 몸이 벗어날 때 옆날개가 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몸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자이로로 달려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따라오세요. 갑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자유로운 평화로 아닙니다. 평화로운 자유로 올라섰습니다. 날씨 약간 흐리고요. 외기온도 26도입니다. 자, 대형 SUV 특유의 큰 몸짓 느낄 수 있는데요. 약간 시트 포지션이 높죠? 넓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숄더라인, 차창의 아랫부분 숄더라인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조금 낮게, 어깨 밑으로 내려와서 옆창, 앞창, 그리고 선루프까지 시원한 이런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면의 충격 넘어가는 느낌, 무척 고급스럽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고급스러운 어떤 그 차체의 느낌, 서스펜션의 느낌, 대형 SUV,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속칭 빨래판길 툭툭 거리면서 넘어가는데요. 어느 정도 노면의 충격이 있다라는 건 속일 수 없지만 충격의 상당 부분을 잘 걸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100에 맞춰놨습니다.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8단 RPM 약 1250 정도, 50, 약 1300 정도네요. 8,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4단 3600 정도. 자, 도로 상태도 좋기도 하지만 차체 흔들림이 잘 제어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 쿼트로를 적용을 하고 있죠. 아우디의 쿼트로 시스템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브랜드의 사륜구동 시스템보다는 좀 더 다릅니다. 기계식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센터 디퍼렌셜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뒷차축으로 구동력을 전해주고요. 앞뒤 어느 한쪽으로 구동력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100대 빵이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내 바퀴가 늘 엔진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기계식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고속주행을 할 때, 빨리 달릴 때 차체 흔들림을 현저하게 낮춰주고요. 구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좀 더 안정된 주행의 느낌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노면 소음이 어느 정도 자글자글 올라오죠. 자, 다이나믹 모드에서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 보는데요.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아주 약간의 미세한 시차를 두고 차체가 반응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차 5m가 넘고 공차 중량이 2000km를 2톤을 훌쩍 넘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SUV죠. 가속 페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 차에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S모드에서 한번 볼까요? S모드에서는 좀 더 즉각적인 D모드일 때보다는 좀 더 빠릿한 주행 반응, 가속 반응을 보여줍니다. 필요하다면 좀 예민하게 힘있게 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이탈 방지 장치의 조합으로 반자율 운전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차로 인식을 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차로 이탈을 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90km 정도의 속도에서 안정감 있게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속도 잠깐만 올려볼까요? 잠깐만 올려서 이 코너를 돌아나가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시속 100km,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 앞에도 차가 있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죠. 자,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봤지만 중요한 건 운전할 때 절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운전의 최종 책임 운전자에게 있고요. 드라이버 어시스트, 결국 운전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계장치 이런 시스템들은 단순히 보조하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가 어느 정도 출렁일 법도 한 사이즈고 그런 높이죠. 하지만 차체 흔들거림, 출렁임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싶네요. 제법 빠른 속도까지 올려보는데 엔진 소리가 참 점잖습니다. RPM을 쭉 끌어올리면서 속도를 제법 높여보는데요. 엔진 소리가 그렇게 거칠게 드러나지가 않죠. 참 이 표현하기가 부드러움을 품은 딱딱함, 소프트한 하드함, 상호 모순되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당히 전체적으로 첫 느낌은 딱딱하다, 단단하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움직이면서 노면의 굴곡을 품어안고 달릴 때는 때로 부드럽게 넘어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대체로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런 타격감 얘기할 때 건투글라브를 끼고 기분 좋게 샌드백을 치는 그런 타격감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딱 그 정도입니다. 아주 말해도 잘 모르겠죠. 말로 이런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직접 시승해 보면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V6 3.0 TDI 디젤 직분사 엔진이죠. 231마력의 최고 출력, 50.98kgm의 최대 토크를 끌어냈는데 힘이 상당합니다. 공차 중량이 2300kg인데요 2.3톤에 달하는 무게를 그렇게 무겁지 않게 가뿐하게 끌고 달려줍니다. 또 하나 이렇게 가속을 할 때는 작정하고 가속을 밀어붙일 때는 상당히 가뿐한 그런 몸무게의 느낌, 가뿐한 느낌을 전해준다 라는 얘기고요. 야, 이런 극한적인 속도에서도 차체가 그렇게 불안하다 라는 느낌이 없네요. 그러니까 차체가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운전자는 조금 더 차를 믿고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계 속도가 그만큼 더 높아진다 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특히 이 한계 속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코너에서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나죠. 네 바퀴가 각각 구동을 하면서 한계 속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한 좀 더 안정감 있는 코너를 구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면에 딱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빨리 달릴 때는 딴 데 계기판조차 보기가 부담스러울 속도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 스티어링 휠을 딱 잡고
정면을 응시하면 자연스럽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주행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 시선 분산을 막는다, 좀 더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라는 차원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분명히 유용하다, 쓰임새가 많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죠. 시속 100이고요 뒤에 차들이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차가 그렇게 크게 기우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버텨주네요. 제동을 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강 후약이 아니라 전강 후강입니다. 시종일관 강하게 버티는 그런 제동의 느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프리센스 작동을 하죠. 비상등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면서 안전띠도 몸을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충돌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 조치들을 취해 주는 건데요. 이런 그 능동적인 안전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고속 코너링 한번 해보죠. 제동, 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차체가 그렇게 크게 기우는 것 같지 않고 타이트한 코너를 아주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높은 차체지만 단단한 서스펜션과 그리고 쿨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인 쿼트로 시스템, 그리고 20인치 타이어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 자세를 잘 유지를 하면서 안정감 있게 코너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230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231마력의 힘을 냅니다. 시속 100km 가속시간 10초 전후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이나믹 실렉트의 다이내믹 모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변속 레버는 S로 가고요. 하나 둘 셋. 자, RPM을 끌어올려서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휠슬립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립 컨트롤이 상당히 잘 제어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봤습니다.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까지 약 55km 달려갈 텐데요.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는 10.2km/L입니다. 리터당 10.2km, 약 10km 가는 정도인데요. 실주행 연비는 어느 정도나 나올지요. 직접 움직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드라이브 셀렉트 에코가 없어서요. 일단 승차감 모드로 갑니다. 자동할까 승차감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승차감 모드가 좀 더 낫지 싶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20도로 1단계 최소 단계로 작동을 시키도록 하죠. 48V 배터리 시스템도 어느 정도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겠죠. 상당히 제법 몸무게가 있는 차죠. 2300kg에 달하니까요. 2.3톤에 달하는 몸무게 개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10.2km 정도의 연비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알 수 있겠죠. 자, 디젤 엔진이죠. 아직도 디젤 엔진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피로감이 있죠. 디젤 게이트 파문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해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디젤에 대한 어떤 그 거리감, 거부감 이런 부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긴 안목으로 볼 때 큰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디젤 엔진과는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고요. 이제 연비 벌써 13.4로 올라섰군요. 괜찮습니다. 자, 쭉 가속을 하고 엑셀 오프를 하면, 자, 엔진 스톱이 일어나죠. 탄력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엔진 스탑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역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백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엔진 스톱이, 주행 중에도 엔진 스톱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효율을 좀 더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지금 장항 IC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들이 많아지네요. 정체, 장항 IC 인근에서 교통정체를 만나게 되는데 연비 20.2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은 건데요. 좀 서행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연비는 20.2를 피크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유로를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잠시 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간에 잠깐 교통체증 구간이 있었고요. 리터당 20km 이상을 찍었던 연비는 지금 19.0km까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파주 해유리 마을 출발을 해서 자유로를 달려서 행주대교 북단까지의 연비 19.2를 기록했습니다. 20을 못 넘긴 게 못내 아쉽네요. 네, 올림픽대로 쭉 따라왔고요. 이제 한강다리 지나서 연비는 19.3 보이고 있네요. 제법 선방한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로에서부터 교통체증이 있었고요. 중간중간 차들이 몰려서 서행해야 되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 보인다는 것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의 효율이 그만큼 잘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연비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엑셀 오프를 쭉 가속을 하고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RPM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엔진 스탑이 딱 일어나죠. 차가 멈추기 전에 엔진 스톱이 먼저 일어난다 라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 역시 48V 배터리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캐브레터 엔진 정도 사용하던 시절에 연료 아낀다고 내리막길에서 시동 끄고 움직이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동 변속기라야 가능한 얘기죠. 지금의 엔진 끄고 달려가는 이제 무동력 주행, 탄력 주행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된, 확장된 개념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엔진을 끄고 달려간다 라는 얘기죠. 다만 과거에 했던 기계적으로 엔진을 끄고 달려갔던 부분은 상당히 위험했던 부분이죠. 다른 전기장치들까지 모두 꺼지는 상태가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주행이라고 한다면 48V 배터리 시스템을 바탕에 둔 무동력 주행, 관성 주행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전하죠. 엔진은 꺼졌지만 나머지 전기장치들은 다 살아있어서 차간거리 센서, 카메라 센서 이런 부분이 다 체크를 하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의 무동력 주행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더 의미가 있을 테고요. 신호야 멈춰서라. 앞에 끊겼습니다. 네, 이제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정확하게 55km 달려왔네요. 1시간 22분 걸렸습니다. 교통체증이 그만큼 심했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평균 속도 시속 40km, 평균 연비 17.1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 연비 17.1, 공인복합 연비 10.2보다 7km, 리터당 6.9km 더 간 연비죠. 이 정도면 차체의 크기, 배기량, 엔진 힘, 무게 등에 비해서 볼 때 제법 괜찮은 연비다 싶습니다. 엔진 스톱 시스템이 수시로 일어나고요. 48V 배터리 시스템이 백업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의 효율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드라이브 셀렉트에서 에코 모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를 보였다라는 얘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주행 모드를 컨트롤하는 에코 모드를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보다는 좀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 아쉬움도 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까지 55km 달려온 최종 연비 17.1km/L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우디 Q7 드라이브 셀렉트를 보면요, 오프로드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렇게 5개 주행 모드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에코 모드는 빠져 있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에코 모드가 적용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차 대형 SUV로서 효율에도 제법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에코 모드를 생략했다라는 것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차에는 48V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죠.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에코 드라이브 모드는 생략되어 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왜 그랬지 하는 궁금증이 남는 대목입니다. 단도직입 지적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차창을 따라서 이렇게 크롬 라인을 두르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이 부분에서 크롬 라인이 끊어져 있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어서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면 약간의 단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굳이 끊을 필요가 없는 크롬 라인을 왜 이 부분에서 끊어놨는지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부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아우디 Q7 45 TDI 콰트로 프리미엄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무난한, 하지만 힘 있는 그런 성능을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V6 3.0 디젤 엔진에서 터져나오는 231마력의 힘, 그렇게 아주 강한 힘은 아니죠. 넘치거나 팡팡 터지는 힘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충분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성능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콰트로 시스템이 시종 일관 차체의 자세를 안정되게 유지시켜 주는데요, 여기에 힘입어서 어떤 그 스포츠 세단 못지않은 주행 안정감, 순발력 맛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도 이 차 안에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자세로 안전하게 편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자율 운전을 할 때는 마치 숙련된 드라이버가 아주 노련하게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맛볼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의 자존심이 담겨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차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